제가 식물원 관리사라는 이유로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리죠. 한가위 성묘길, 산속에서 임신 9개월의 며느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산길 비탈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었죠. 남편이 뒤에서 밀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말이에요. 그 순간 식물원 관리사였던 장모가 나타나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한빛제약 그룹 회장 한정숙입니다. 18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관리사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 며느리의 어머니가 사실은 재벌 회장이었다니. 시어머니와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왜 회장이 식물원 관리사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폭력 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4년 전 한 명의 평범한 식물원 관리사가 새벽 5시에 출근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국립식물원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동 1층 직원 휴게실에는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10명의 관리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62세의 정숙은 이곳에서 3년째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죠. 단정하게 빗어 넘긴 짧은 머리, 깊이 패인 주름, 그리고 낡은 작업복이 평범한 관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동료 박영자가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65세의 영자는 정숙보다 2년 먼저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정숙을 선배처럼 대했죠. 식물들이 새벽에 물을 가장 잘 흡수하니까요.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3년 동안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었죠. 그저 평범한 식물원 관리사로 살아왔습니다. 휴게실로 동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50대에서 60대의 여성들이었죠. 각자의 사연을 품고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식물원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면서요. 한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에서 공감의 한숨이 터져 나왔죠. 정숙은 묵묵히 도구를 점검했습니다. 가위, 삽, 물 뿌리개, 장갑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숙 씨는 딸이 있다고 했죠. 영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대답했죠. 네, 둘 있어요. 결혼했어요? 큰 딸은 해외에 있고요. 작은 딸은 작년에 결혼했어요.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는데요? 이 식물원 연구원이랑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죠. 어머, 대단하네요. 연구원이랑 결혼하다니. 정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 유나는 이 식물원에서 보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식물 유전학 연구원인 강민수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이었습니다. 관리사들이 각자 담당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열대 온실을 담당했죠. 온실로 걸어가면서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8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정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빛제약 그룹의 경영권을 믿을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것이었죠. 김 전무님, 제가 잠시 사라지려고 합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정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 딸들이 스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재벌 3세라는 꼬리표 없이 자신의 힘으로요. 그렇게 정숙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한 회장 자리도, 거대한 저택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국립식물원 관리사로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흙을 파고 잡초를 뽑는 일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일의 가치를요. 온실에 도착한 정숙은 담당 식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희귀한 난초, 열대 야자수, 선인장들이 줄지어 있었죠. 얘들아, 오늘도 잘 지냈니? 정숙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식물의 잎을 닦고 시든 부분을 잘라내고 물을 주었죠.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숙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숙은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유나야, 잠깐만. 딸 유나였습니다. 연구복을 입은 유나는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힘겹게 걷고 있었죠. 뭐예요, 선배님? 함께 있던 남자가 바로 강민수였습니다. 정숙의 사위였죠. 정숙은 조용히 문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저녁 연구소 회식이야. 너도 나와야 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또요? 저번 주에도 갔잖아요. 연구팀 분위기 중요하잖아. 임신했다고 빠질 순 없지. 하지만 오빠,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구원이 그렇게 약하면 어떡해. 나도 바쁘다고.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위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식물원 내 작은 카페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딸은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밝게 웃었죠. 엄마,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새로운 식물 품종 연구 프로젝트에 제가 선발됐대요. 책임 연구원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벌 집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말이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저를 공부시켜 주셔서요.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은 아직도 엄마가 평범한 식물원 관리사인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 민수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요. 유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자꾸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저한테 짜증을 많이 내요. 제가 임신해서 불편하게 했나 봐요. 정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변화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정숙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물원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갔죠. 그곳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진우 전무였습니다. 한빛제약 그룹의 전무이자 정숙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죠. 18년 동안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수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수상한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연구 정보를 빼돌리는 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 딸은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작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재벌 부인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겠죠.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요.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유나가 걱정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죠. 조금만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유나에게 위험이 오면 그때는 나서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식물원 관리사로 살아갈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장의 날들도 곧 끝이 날 거라는 걸요. 1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식물원 야외 정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한 남자와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이 보였죠. 강민수였습니다. 선배님, 저 오늘 실험 데이터 분석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도 곧 훌륭한 연구원이 될 거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민수는 그때만 해도 다정했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딸이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숙은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를요. 2달 후 유나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누구랑? 식물원 유전학 연구원이요. 강민수 선배님이요. 정숙은 민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5세 연구원, 실력은 인정받지만 성격이 다소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었죠. 하지만 유나가 좋아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장미숙의 반대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인 미숙은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죠. 약사로서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국립연구원인데 보조연구원이랑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식물원 관리사 딸이라니요. 미숙은 유나의 집안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물원 관리사, 아버지는 없고 언니는 해외에 있다는 정도만 알려졌죠. 미숙의 눈에는 형편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미쳤니? 얼마나 좋은 여자가 많은데 하필 그런 집안 딸을. 엄마, 저 유나가 좋아요. 민수는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결혼은 없어.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나가 임신을 한 것이었죠. 오빠, 저 아기가 생겼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부담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예요. 우리 결혼해요. 유나의 말에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엄마한테 얘기할게. 미숙은 소식을 듣고 기절할 듯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조심했는데. 조심은 무슨. 우리 민수 발목 잡으려고 작정한 거지. 결국 결혼식은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미숙은 친척들도 부르지 않았죠. 식장에는 민수 쪽 하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결혼식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정체를 밝히면 달라질까 생각했지만 참았죠. 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결혼 후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유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미숙이 아들 걱정에 같이 살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죠. 며느리, 청소는 제대로 했어? 미숙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빨래는? 요리는?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다 하고 있어요. 유나는 연구소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힘들어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정숙은 몰래 딸의 집 근처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멀리서라도 딸의 모습을 보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임신 5개월 배를 안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려는 순간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죠. 야, 제대로 버려. 분리수거 잘못하면 벌금 나온다. 네, 어머니. 그리고 편의점 가서 우유 사와. 민수 먹을 거. 지금요? 몸이 좀 힘든데요. 임신이 무슨 병이야? 그것도 못해. 정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사돈을 혼내주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김 전무가 정숙에게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수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수의 동선, 만난 사람들, 전화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 여자는 누구죠? 유은채라는 사람입니다. 경쟁사인 글로벌 바이오텍 연구이사입니다.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나요? 최근 3개월간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주로 조용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요. 접촉 내용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수상합니다. 만날 때마다 USB나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숙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와 유은채가 호텔 라운지에서 대화하는 사진이 있었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는 절대 모르게요. 어느 날 밤 정숙은 우연히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딸을 멀리서 지켜보려고 아파트 근처에 갔을 때였죠. 민수가 늦게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한 여자가 함께 내렸죠. 바로 유은채였습니다. 민수 박사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여자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다음 주 연구 데이터도 부탁해요. 우리 회사 신약 개발에 정말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짧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모두 휴대폰으로 촬영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김 전무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강민수가 우리 회사 연구 정보를 넘기고 있어요.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회장님, 서두르지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도 통할 증거를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남편이 배신자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식물원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유나야, 괜찮아? 네. 그냥 좀 피곤해요. 연구소 일 때문이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시키세요. 한가위 준비도 저 혼자 다 하래요. 전도 신계는 붙여오라고 하시고요. 혼자서? 민수 오빠는 바쁘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혼자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고요. 정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더 혼나요. 식물원 관리사 집안이라고 무시하시는데 엄마까지 오시면요. 딸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실 더 힘든 게 있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민수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거의 집에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일 때문에 바쁜 거겠지. 아니에요. 분명 뭔가 있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사실을 말해줄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아기에게 안 좋았으니까요. 유나야, 조금만 참아. 한가위 지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가 뭘 해결해요? 그냥 엄마를 믿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날 밤 정숙은 김 전무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전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와 유은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죠. 정숙은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은채 씨, 이게 마지막 데이터예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이 정보로 우리 회사가 대박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계 절대 비밀로 해줘야 해요.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요. 걱정 마요. 아기 낳고 나면 이혼할 거잖아요.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요. 애만 낳으면 바로 이혼할 거예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니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이어폰을 빼며 심호흡을 했죠.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산업기밀 유출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위 당일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따님이 너무 충격받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딸이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8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나설 때였죠. 한가위 전날 밤이었습니다. 유나는 집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죠. 미숙은 자기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유나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아야. 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10일이나 남았었죠. 어머니, 배가 아파요. 미숙이 짜증스럽게 나왔습니다. 뭐가 아픈데? 진통이 오는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에이, 헛진통이겠지. 예정일도 안 됐잖아. 내일 한가위인데 오버하지 마. 하지만 정말 아파요. 아프면 좀 누워있어. 명절에 병원 가면 응급실밖에 없어. 돈만 더 나가. 유나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통증이 계속됐지만 참았죠. 시어머니가 화낼까 봐요. 1시간 후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유나는 몰래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요. 진통이 온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병원 가지 말래요. 정숙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택시 타고 병원 가. 엄마가 바로 갈게.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아요. 유나야, 아기가 더 중요해. 어서 가. 유나는 결국 택시를 불러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숙도 급히 병원으로 향했죠. 산부인과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조기 진통이 맞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내일 한가위인데요. 그래도 입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바로 그때 정숙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유나야. 엄마. 유나가 정숙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입원을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원하겠습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숙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민수한테 연락이 가서 어머니를 보낸 것이었죠. 뭐 하는 거예요? 명절 전날 밤에 병원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래요. 입원은 무슨? 내일 한가위인데
우리 집에 친척들 20명 온다고. 며느리가 없으면 누가 음식 준비해? 하지만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대요. 위험하긴. 쉬하지 마. 정숙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숙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유나 어머니시구나. 식물원 관리사. 목소리에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네. 저는 유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돈께서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무슨. 명절에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죠. 아기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에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나는 임신했을 때도 혼자 다 했어요. 정숙의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의사의 권유로 유나는 하룻밤만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숙이 병실에 함께 남았죠. 엄마, 미안해요.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있어야지.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한 것도 후회하는 것 같고요.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야, 조금만 더 참아.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한가위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새벽 5시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정숙이 함께 나왔죠. 엄마, 정말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 엄마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택시를 타고 유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병원에서 편히 잤어? 우리는 밤새 음식 준비했는데. 목소리에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어서 들어와서 준비나 도와.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우리 유나 아직 몸 상태가. 몸 상태는 무슨. 명절인데 며느리가 일해야죠. 사돈은 이제 가보세요. 명절에 바쁘시잖아요. 정숙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정숙은 마지못해 돌아섰습니다. 유나야, 힘들면 바로 전화해. 네, 엄마. 정숙이 떠나자 미숙의 태도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서 옷 갈아입고 차례상 준비해. 친척들 9시에 온다고.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죠. 어젯밤 진통으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참자. 오늘만 지나면 돼.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유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죠. 아침 8시였습니다. 유나는 거실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그릇들을 나르는 게 힘들었지만 쉴 수 없었죠. 며느리, 저는 다시 데워서 내놔. 식으면 안 돼. 네, 어머니. 그리고 과일 깎은 거 접시에 예쁘게 담고. 알겠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유은채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요. 보고 싶어요. 민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 9시부터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사촌들까지 모두 20여 명이었습니다. 유나는 현관에서 인사를 받았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며느리 배가 엄청 나왔네. 언제나? 다음 주요. 큰어머니가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친정은 뭐 하는 집이야? 작년에도 안 왔던데. 유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일하세요. 무슨 일? 식물원 관리사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유나에게 쏠렸죠. 관리사? 식물원에서? 네. 어머, 세상에.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미숙이 낀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죠. 그래서 결혼 반대했어요. 우리 민수가 국립연구원인데 집안이 너무 안 맞잖아요. 유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차례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상 앞에 가족들이 모였죠. 제일 앞에 민수의 아버지와 미숙, 그 뒤로 남자들, 맨 뒤에 여자들이 섰습니다. 유나는 무거운 배를 안고 힘겹게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다가 비틀거렸죠. 며느리, 제대로 해. 조상님들 앞인데. 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유나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절을 올릴 때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옆에 있던 작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차례가 끝났습니다. 모두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유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차를 따랐습니다. 며느리, 물 좀. 며느리, 수저 떨어뜨렸어. 며느리, 휴지 좀 가져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계속 서서 일해야 했죠. 정오가 되자 민수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성묘 가자. 날씨도 좋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성묘는 가족의 중요한 행사였죠. 산속 묘지로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도 가야지. 미숙이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유나는 대답했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거든요. 임신 9개월에 배가 너무 무거웠죠. 여러 대의 차에 나눠 타고 출발했습니다. 유나는 민수의 차에 탔죠. 뒷좌석에는 미숙도 함께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미숙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혼자 배를 쓰다듬었죠. 40분을 달려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경사진 산길이 이어졌죠. 자, 올라가자. 친척들이 하나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도 천천히 따라갔죠. 하지만 걸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균형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숨도 가빠졌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며느리, 빨리 와. 뒤처지면 어떡해. 미숙이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곧 갈게요. 유나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훨씬 앞서가고 있었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10분쯤 올라갔을까요? 유나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잠시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숙이 내려왔습니다. 뭐해? 빨리 안 와? 어머니, 죄송해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쉬긴 뭘 쉬어.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에이, 임신이 무슨 병이야. 나는 임신했을 때도 산에 다 올라갔어. 미숙이 유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나가 비틀거렸죠. 어머니, 천천히요. 빨리 가. 그렇게 겨우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었죠. 묘지는 산 중턱의 평평한 곳에 있었습니다. 성묘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묘 앞에서 절을 올렸죠. 유나도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웠습니다. 성묘가 끝나고 친척들은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나는 혼자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죠.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걱정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느려? 창피하게.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배가 무거워서. 핑계 대지 마. 다른 사람들 다 기다렸잖아.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친척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30분쯤 쉬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길이었지만 더 위험했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웠거든요. 유나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죠. 민수는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수가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유은채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요? 민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핸드폰에 집중했죠. 유나가 민수를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민수를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뭐해? 빨리 안 내려와. 앞에서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옆을 지나가던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는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여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유은채.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한 메시지들이요. 오빠, 그게.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들켰다는 당황스러움과 화가 뒤섞인 표였죠. 뭘 봐. 남의 핸드폰을. 아니, 오빠. 저 여자가 누구예요? 닥쳐. 지금 여기서 이럴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서 가던 친척들이 돌아봤죠. 오빠, 저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끄러워. 임신했다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미숙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요. 민수가 유나를 지나쳐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그의 팔을 붙잡았죠.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나. 여기서 창피하게 왜 이래. 민수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유나가 비틀거렸죠.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 정말 궁금해요. 저랑 결혼한 게 그렇게 후회돼요? 그래, 후회돼. 만족했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야. 내가 일부러 임신해서 나를 가뒀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도 원했잖아요. 원하긴 뭘 원해. 실수였다고. 유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배가 무거워서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수야, 어서 내려가. 사람들 다 기다린다고. 미숙이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민수가 유나를 밀쳐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다시 그의 옷을 붙잡았죠. 오빠, 제발.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아기는 낳고 나면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민수가 거칠게 유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유나가 뒤로 비틀거렸죠. 산길은 좁았고 경사가 심했습니다. 유나는 균형을 잡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빠. 유나가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를 향해서요.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민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짜증나게
민수가 작게 중얼거리며 유나의 어깨를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깍! 유나의 비명이 산속에 울렸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며 비탈길을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죠. 쿵, 쿵, 쿵. 나무에 부딪히고 바위에 걸리며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에, 작은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달려갔죠. 유나는 10m쯤 아래 나무에 걸려 멈춰 있었습니다. 유나야.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다른 남자 친척들도 따라 내려갔죠.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흰 한복이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고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듯 했죠. 내가 뭘? 미숙이 달려왔습니다. 유나, 며느리, 정신 차려. 하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배 부분에서도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넌 미쳤어? 임산부를 밀다니.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실수였어요. 진짜 실수였다고요. 실수? 사촌 하나가 핸드폰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산 입구까지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죠. 산모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내려가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유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도 갈게요. 민수가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수를 막아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아니에요. 실수라고요. 산모가 비탈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실수라고요? 구급차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진 채 남았죠. 이게 대체 무슨 집안이야?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산부한테 저럴 수가 있어? 사촌이 즉시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가위 명절 산길 폭행 충격 실화. 연구원이 임신한 아내를.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국립의료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유나가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태아 심박수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수술실로 유나가 실려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죠. 30분 후 정숙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딸 수정이 해외에서 급히 연락을 했던 것이었죠. 엄마, 유나가 큰일 났대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정숙은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식물원 작업복 그대로였죠. 유나, 우리 유나는 어디 있어요? 정숙이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에 민수가 앉아 있었죠. 옷에 흙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유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숙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이라고 불러. 감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이 상황을 지켜봤죠. 미숙도 도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닥치세요.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건 사고였어요. 산길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바로 그때 김 전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뒤따라 양복 입은 사람들이 5명 더 왔죠. 한빛제약 법무팀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전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민수와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회장님이라고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한빛제약 그룹 회장 한정숙입니다. 당신들이 폭행한 여자의 어머니죠. 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럴 리가. 식물원 관리사가 아니었어요. 관리사였죠. 18년 동안요. 진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정숙이 김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경찰 불렀나요? 네. 곧 도착합니다. 좋아요. 이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죠. 아기는 살았습니다. 남자아이예요. 조산이지만 건강합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는요? 산모는 과다출혈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머리 부상도 심각하고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김 전무가 재빨리 부축했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유나가 딸을. 정숙이 중환자실로 가려는 순간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실수였어요. 정숙이 민수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갈 겁니다. 내 딸을 다시는 못 볼 거예요.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갑을 들고요. 강민수 씨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감겼죠. 실수였어요. 진짜 실수라고요. 목격자 진술과 영상 증거 확인했습니다. 고의로 밀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우리 민숙. 정숙은 미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폭행 방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하고 병원 가는 것도 막았죠.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출혈하는 임산부를 집으로 데려온 게 몰라서 한 일인가요? 미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김 전무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문에서 기자 회견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정숙은 병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10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한빛제약 그룹 회장 한정숙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오늘 제 딸이 남편의 폭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산길에서 밀려 굴러 떨어졌고 과다출혈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가해자인 강민수는 제 딸의 남편이자 국립식물원 연구원입니다. 그는 지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18년 동안 그 식물원에서 관리사로 일했습니다. 관리사요? 네. 진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악의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습니다. 김 전무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꺼내들었죠. 강민수는 우리 회사의 신약 연구 데이터를 경쟁사에 판매했습니다. 총 12건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고 대가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메일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까지요. 산업 스파이 혐의로 추가 고소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한빛제약과 국립식물원은 달라질 것입니다. 환자를 존중하고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숙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나가 보였죠.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왔어.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죠.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오후 4시에 본사에서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비 횡령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완벽하게 처리하세요. 오후 4시였습니다. 한빛제약 본사 이사회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정숙이 단상에 섰습니다. 작업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시 경영에 복귀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현장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제 딸을 폭행한 강민수는 국립식물원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구원 자격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진실한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민수를 산업 스파이죄로 고소합니다. 그가 우리 회사 신약 데이터를 글로벌 바이오텍에 넘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했습니다. 금액은 최소 50억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이 정보로 경쟁사가 우리보다 먼저 신약을 출시할 뻔했습니다. 찬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연구비 횡령 혐의도 추가됩니다. 총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3가지를 바꿀 것입니다. 첫째, 모든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급여도 30% 인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사내 인권 신고 센터를 만듭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즉시 조사합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셋째, 모든 연구진에게 분기마다 윤리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능력보다 인성이 먼저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과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환자를 위한 연구를 할 리 없습니다. 기자들이 열광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정숙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의 상태가 궁금했죠.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산모가 조금 전에 잠깐 눈을 떴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좋은 징조입니다. 정숙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나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유나야. 엄마야. 유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아기는요? 건강해. 우리 손자 건강하게 태어났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유나가 눈을 뜬 다음 날부터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게 됐죠.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회장님이라고. 정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어. 재벌 집 딸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실력으로요. 유나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폭행 사건이었죠. 피고인 강민수는 어서 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수가 수갑을 찬 채 일어섰죠. 일주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직 병원에 있었죠. 하지만 영상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배우자 폭행죄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임신 만삭의 아내를 산길에서 밀어 중상을 입힌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고요?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명백히 고의로 민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생사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5년이라는 말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증언대로 걸어갔죠. 저는 피해자의 어머니 한정숙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딸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원 관리사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했고 학대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만났고 회사 기밀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길에서 밀었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손자는 아빠 없이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아빠보다는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문을 읽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4년. 예상보다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죠. 다음 주에는 미숙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장미숙은 폭행 방조죄와 학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숙은 법정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학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명절 준비를 시킨 것뿐이에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 9개월 임산부를 새벽부터 일시켰습니다. 출혈이 있는데도 병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학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미숙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약국은 이미 문을 닫았고 집도 팔아야 했죠. 한편 산업 스파이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메일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까지요. 피고인은 한빛제약의 신약 데이터 12건을 글로벌 바이오텍에 판매했습니다. 대가로 2억 원을 받았고 연구비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판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합니다. 결국 민수는 총 7년형을 받았습니다. 폭행 4년, 산업 스파이 3년이었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정숙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빛제약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첫째, 모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급여도 대폭 인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연구윤리위원회를 강화합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합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법률 자문과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과학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인성 없는 연구자는 필요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숙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유나가 퇴원하는 날이었죠. 엄마. 유나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죠. 우리 손자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된 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죠. 우리 지환이. 정숙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웃었죠. 엄마, 민수는요?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7년형을 받았어. 폭행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잘 됐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유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연구소로 복귀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빛제약 연구소였습니다. 엄마가 특별 채용해 준 것이었죠. 유나 씨, 새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동료 연구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나는 새로운 시작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죠. 정숙은 국립식물원 야외 정원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5이 된 정숙은 1년 전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큰딸 수정에게 경영을 맡기고 진짜 할머니로 살기로 한 것이었죠. 정숙 씨, 아니 회장님 덕분에 우리 삶이 정말 좋아졌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3년 전 함께 일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냥 정숙이라고 불러요. 나는 여전히 여러분의 동료예요. 정숙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유나 씨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오늘 곧 올 거예요. 바로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나였죠. 엄마.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3이 된 유나는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4살이 된 지환이 있었죠. 할머니. 지환이 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숙이 손자를 번쩍 안아 올렸죠. 우리 지환이 많이 컸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손자 대단하네. 정숙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나는 한빛제약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죠. 엄마,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신약이 임상 3상을 통과했대요. 내년이면 출시될 거예요. 정숙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유나의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이 보였습니다. 정숙이 물었죠. 또 왔구나. 네. 석 달마다 와요. 사과 편지요. 읽어봤어? 아니요. 아직은 읽고 싶지 않아요. 정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지금은 아니에요. 미숙은 지금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약국을 잃고 집도 팔았죠. 매달 요양원에 있는 치매 남편을 찾아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2달 전 출소했습니다. 7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2년 감형받아 5년 만에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38세의 민수는 지금 작은 제약회사에서 창고 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자격이 박탈돼서 다시는 실험실에 들어갈 수 없었죠. 어느 날 민수는 멀리서 유나와 지환을 봤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었죠. 접근 금지 명령이 풀렸지만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숙은 요즘 식물원 직원 권익 증진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식물원과 농업 종사자들을 돕고 권리를 지키는 일이었죠. 이날도 정숙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50대 식물원 관리사인데요. 상사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젊은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하는데요? 막노동하듯이 대해요. 존중이 없어요. 정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일은 분명히 말해도 돼요. 하지만 말하면 해고당할까 봐요. 우리 재단에서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직원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저녁을 함께 먹었죠.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환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게 누구야?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요. 아빠는? 지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정숙과 유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눈물이 고였죠. 그래.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정숙이 지환을 꼭 안았습니다. 식사 후 지환이 잠들자 정숙과 유나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원래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잘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서 강해질 수 있었어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이제 정말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지환도 건강하게 자라고 일도 보람 있고요. 그럼 됐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식물원으로 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관리사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식물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에요. 신입 관리사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관리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물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세요. 그게 진짜 일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정숙은 온실 정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죠. 여보, 우리 잘 해냈죠? 유나도 행복하고 지환이도 건강하고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진짜 할머니로 살 거예요. 손자 키우고 재단 일하면서요. 정숙이 사진에 키스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멀리서 유나와 지환이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18년의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됐다고요.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지위가 아니라 인성에서 나온다는 걸 모두가 배웠죠. 정숙은 딸과 손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